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8개월을 살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호송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재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도소로 넘어가는 재판인 거야. 징역 살던 곳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재판장이 있어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한겨울에 5명씩 포승줄 묶여갖고 누더기 같은 거 입고 가는 거야. 왜 누더기냐 하면 주민들 먹일 음식도 없고 입힐 옷도 없는 북에서 범죄자의 갓나 새끼들 먹이길 합니까? 입히길 합니까? 사람 죽어나가 그 사람 옷 벗겨갖고 빨아서 다른 사람이 또 입고 그런데요. 근데 한겨울에 이제 슬리퍼 질질 끌고 양말 빵꾸난 거 신고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 동네를 걸어서 우리나라 서초동 법원에 강남역에서 걸어가는 거야. 사람들 다 보고 있어. 포승줄 묶여갖고 그 죄수복 입고. 대가리까지 푹 숙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혹시라도 부모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면은 총 딱 가지고 호송하는 개호 있잖아요. 얘네가 목소리 쫙 깔아갖고 야야 대가리 숙이라고 이렇게 이제 못 보게, 세상도 못 보게. 북에도 변호사가 있대요. 국선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아새끼들 저 재판 받을 때 판사한테 빵에서 쳐 맞았다고 얘기하지 말라. 변호사가 이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 개 중에는 비용신들이 많아요. 빵에서 맞았다, 여기 인권이 없다, 부당하다, 뭐 이렇게 재판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판사가 그 호송하러 온 애 있잖아요. 개호를 요렇게 불러요. 야야, 개호야. 24번 맞았대는데 다음 접부터는 조용히 소리 안 나게 해라잉. 알았냐? 이러고 만대요. 개선? 개똥 같은 소리죠. 재판 받고 이제 다시 구치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24번 나오라고. 이 갓나 새끼가 어서 쳐맞았다고 주댕이를 나불거리네. 그러고 이제 또 보일러실 행하는 거야. 드디어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누구 거를? 우리 울프 거를. 중국 미립국 1년, 양수기하고 전선 잘라먹은 거 공범으로 2년, 도합 3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3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염소 훔친 놈 있잖아요. 주범. 염소 훔치고 양수기 털고 구리선 팔아먹고 전선 잘라서 팔아먹자고 그 놈이 염소가 징역을 몇 년을 받은지 아십니까? 징역을 18살 먹은 애들한테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아니 살인이야 이 정도면 11년형을 선고를 합니다. 검사 구형이 아니라 판사 11년형을 때립니다. 다시 이제 보안소로 돌아와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다음에 4월이 됩니다. 야 울프, 내일 이송 가니까 이송 갈 준비하라. 여기는 온성에 있는 동네에 있는 구치소예요. 집에서 가까워. 근데 이제 회령에 있는 전거리 교도소로 이송을 가요. 우리나라 청송교도소 같은 거예요. 경상북도 어디 김천 소년교도소에 있다가 내일 줬대는 거예요. 청송교도소로 이송을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바람떡이라 그러는데 주먹 2개만한 떡을 한 덩어리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떡 이름이 팡팡이랍니다. 팡팡이. 빵빵이가 아니라 펑펑이 떡이래요. 펑펑이 떡. 이게 이제 속도전 할 때 전투식량 같은 건데 이감 가는 교도소가 100km 정도 된대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씹어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러라고 팡팡이 떡, 펑펑이 떡 한 덩어리를 식량으로 준 건데 우리 울프가 오되겠습니까 형님들? 받았어. 내일 먹어야 되는데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싹 다 먹어버립니다. 온성보안소에서 회령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타고 그러는 일반 버스인데 아침 6시에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래.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 날씨는 4월인데 저 끝에 함경북도 저 맨 끝에 러시아하고 거의 뭐 몇 발자국 안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추워? 꽃샘 추위가 아니라 한겨울 추위인 거예요. 범죄자 셋이서 맨 뒤에 앉아갖고 이제 대가리 숙이고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덜컹덜컹하지. 온성에서 회령까지 버스 타고 회령에 내려갖고 또 전거리까지 가는 버스를 갈아탑니다. 전거리가 이제 청송교도소 같은데 11교도소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산 있고 이쪽에 이 산 골짜기 여기를 막아갖고 일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은 뼈도 못 추린대요. 그냥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산이래요. 이게 님이랄 무슨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 6시에 출발해서 펑펑이 떡은 어저께 다 먹었지. 정거리 교도소 직선 100km인데 오후 4시에 도착을 하면 10시간이 걸린 거예요. 10시간이. 구치소 생활 8개월 만에 애가 거의 영양실조 걸렸잖아요. 49kg, 한 25kg가 빠졌으니까 뼈다구밖에 안 남았어요.
온성 보안소 구치소 거기는 전거리 11교도소에 비하면 양반이랍니다. 양반. 첩첩산중 골짜기에 춥고 바람 불고 배고프고 정말 음산하고 여기는 청송교도소 범죄자 중범죄자들만 가는 데잖아요. 여기는 이제 북한에 있는 별의별 마약범인이 뭐니 뭐 정치범인이 사상범인이 이런 애들 다 온다는 거예요. 일로. 무너져 내릴 인생도 없고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8개월 살았으니까 3년형 받았으면 2년 4개월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아 너무 괴로운데 구치소에서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을 4명을 봤답니다. 4명. 형님 사람들이요 영양실조 걸리면 어쩐지 아십니까? 난 모르지. 지금 한국에 영양실조 별로 없어. 형님 정말로 사람 몸에서요 가죽이랑 뼈다구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형님 이 영양실조 걸리면요 엉덩이 살이 없기 때문에 엉덩이 그 척추 다음에 바로 똥구멍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냥 서 있어도 똥구멍이 정면에서 보입니다. 같은 방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걸 여러 번 얘가 목격을 했는데 그 아저씨도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이 아저씨 몸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뭐 인디아나 존스 보면은 관에서 바퀴벌레랑 뭐랑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숨 붙어갖고 헐떡헐떡 대고 이렇게 숨 쉬는 사람 몸에서 벌레가 계속 나온다니까. 벌레가 이 벼룩 그 다음에 옴 이런 게 계속 나온다니까. 개호 선생님 13번 수용자 몸에서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 가서 찬물로 씻기고 옷 데워버리고 갈아입혀라. 이렇게 목소리를 쭉 깔고 찬물에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다시 눕혀놔. 머리는 빡빡이잖아요. 2시간도 안 됐는데 어디서 또 벼룩이 빈대면 이런 것 또 엄청 나오더래요. 피 빨아먹고 요 새끼들은 또 통통해. 벼룩 한 마리 잡아갖고 딱 터뜨리면 피가 팍 하고 터진대요. 그 얼마나 빨아 처먹었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더 마르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질 못했답니다. 깨어나질 못했대요. 그래서 형님 사람이 죽기 전에 몸에서 그렇게 벌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면식이 있고 특별 면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 면식은 뭐느냐. 이걸 좀 주든지 개오들 것까지 도시락을 싸우는 거야. 특별 면식. 특별하게 오롯이 다 주는 거야. 개오들이 이제 빼먹지 않고 다 전달하는 특별 면식을 아저씨 한 명이 받습니다. 17번 영감 나오라고. 그 특별 면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 뭐 보일러실인가 어디 창고 이런 데로 데리고 가갖고 거기서 먹게끔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썩은 강냉이 밥만 먹다가 집에서 특별 면식을 딱 받아드니까 떡도 있지, 고기도 있지, 쌀밥도 있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밥을 해왔겠습니까? 돈 벌어갖고 6개월 만에 처음 왔는데 걸신 들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냥 뭐 개걸스럽게 있는 걸 다 때려넣었대요. 싹 다. 그날 밤 이 일이 터집니다. 갑자기 이제 기름진 음식이랑 떡이랑 고기랑 뭐 쌀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이 소화력도 바닥인 상황일 텐데 탈이 납니다. 탈이. 그래서 밤새 이 양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어. 계속 새는 거야. 그 다음날도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그 다음날도 들락날락.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노란 똥물에 거품만 이렇게 쭉 짜서 나오는 거예요. 아, 안 되겠습니다. 개원 선생님, 여기 설사 너무 많이 해갖고, 안 되겠습니다. 눈도 돌아갔습니다. 아, 그래, 나오라고. 군 보건소 같은 데로 실려 갔나 봐요. 실려 가서, 못 돌아왔대요. 군 보건소에서 수액 맞고 뭐하고 했는데, 이질이 걸렸는지 아무튼 뭐에 걸려갖고, 3일 만에 그냥 죽었답니다. 그 양반도. 인간의 목숨이 찔길 때는 한없이 찔기고 생존력도 강하지만, 갈 때 힘앓이 없이 휙 하고 가버리는 게 사람 목숨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야야, 나도 야 죽겠구나. 울프도 전거리에 갔었다면, 사람 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죽었을 거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개호가 이제 포승줄로 묶어갖고 개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전거리교도소 입구에 초소가 있고 초소 입구에서 100m를 더 가니까 산꼭을짜기를 막아서 교도소 담벼락이 은근 큰 댐처럼 이렇게 쫙 있더래요. 4월달인데 골짜기에서 부는 찬바람이 욕이 나오더라. 씨발 거 뒤졌네. 인생 자체가 내일이 없다 이렇게 질풍노도로 살았는데 정말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더래요. 교도소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가 판독이 금방 되잖아요. 엑스레이 나와갖고 형광등 불빛에다 비춰보면 어디 이 새끼 아 새끼에 부러진 데 있나 없나.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슴 찍는 거 아닙니까? 이리 와보라 이 갓나 새끼들. 다시 한번 찍어. 하하 이 새끼들이 결핵이 걸렸어요. 결핵이. 폐결핵. 폐 있는 데가 이상하게 나와. 야 너 피토하고 뭐 그런 거 아니가?
피는 안 토했고 기침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날 끌려온 아새끼 3명 다 결핵이 걸려갖고 전거리 교도소 우삭과 과장이 야야 데리고 가라우. 야 이거 뭐 온성에서 온 아새끼들이래 왜 다들 골골거리고 이 모양이네 이러면서 안 받아줘 교도소에서. 울프가 두 손을 모읍니다. 아 다행이다 진짜. 여기는 면식도 없고 면회도 이게 올라 그러면 하루 걸리니까 뭐 군대 간 아들도 아니고 징역 간 아들 면회를 누가 그렇게 오겠어요. 아버지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구치소하고 이 첩첩산 중에 골짜기에 위치한 11교도소하고는 레벨이 다르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 염소대가리 11년형 받았잖아요. 한 달 먼저 이곳에 와갖고 살다가 얼마 못 가서 1년도 못 채우고 죽었답니다. 전거리 11교도소에서. 뭘로 죽었대? 뭐 결핵이나 영양실조 이런 걸로 10년씩 이렇게 살면은 거의 못 살아 나간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가라오.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갑니다. 데리고 간 경비 개호들이 엄청 투덜경이가 앞뒤로 2명인가 이렇게 붙어갖고 왔는데 왜냐? 4시에 도착해갖고 엑스레이 찍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미 어두워졌잖아요. 얘네도 출장 1박 2일이고 밥도 배식을 하루치 밥만 받아서 왔는데 이 아새끼들 종갓나 새끼들 3명 다시 데리고 가려면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눠서 지네 거 배식을. 나 이 새끼들 돼지건 말건 그냥 여기다 두고 가고 싶은데 어때? 우삭과 과장이 안 받아준다는데 결핵 환자를 어떻게 받습니까? 3명씩이나. 온성 가는 버스가 이미 끊겼어요. 각 시마다 경찰서 유치장 같은 데가 있나 봐. 여관이나 호텔에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쫄딱 끊고 와갖고 회령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 이제 다음날 다시 온성 보안소로 이송이 됩니다. 구치소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빵 동기들이 눈이 이만해져. 아래 이 새끼들이 너희들 왜 다시 왔네? 우리 다 결핵이랍니다. 그렇게 다시 구치소 생활이 시작됩니다. 결핵은 영양실조, 배고프고 공기 안 좋고 그러면 걸리잖아요. 약이라고 하면 몇 알 주는데 차도가 없어. 그리고 점점 심해집니다. 다행히 초기라 기침만 하고 피까지 막 넘어오거나 피토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파. 맨날 기침 콜록콜록하고 그냥 폐 들썩들썩거리고. 일주일이 지나요. 이 전거리 갔다가 빠꾸 맞은 3명 중에 1명이 저 옆에 방에 있었는데 3방에 22번 나오라고. 가라고. 왜? 병보석으로 우선 석방이 됩니다. 완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 가갖고 치료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이 갓나 새끼들. 그리고 병보석으로 풀어줘요. 석방이 됐어요. 다시 열흘이 지납니다. 1방에 28번 나오라고. 빠꾸 맞은 3놈 중에 2번째 놈이 또 그래서 병보석으로 얘도 또 석방이 됩니다. 하하. 이게 그냥 대충 막 보내주는 게 아니라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보호자가 데리러 와서 병 낫게 해서 돌려보내가시오 이렇게 해갖고 사인을 하고 보내준대요. 일주일 지나서 하나 나가, 열흘 지나서 하나 나가. 1시간이 하루 같고 하루 지나는 게 10년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왜? 둘 나갔으니까 나도 나갈 차례잖아. 폐렴 걸려갖고 쟤네 둘 나갔는데 왜 나만 안 보내주심? 그 무섭던 개호 새끼가 쪽쓱 봐. 그럼 이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 눈이 그냥 말똥말똥 반짝반짝 하얘지는 거예요. 나 있는 쪽으로 쓱 다가오기만 해도 4방 24번 울프 나오라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1년 같은 하루가 지나고 다시 2년 같은 하루가 지나고 7년 같은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개호가 부릅니다. 왔구나. 왔어. 야 울프래. 니네 집에 진작에 연락해서 니 데려가라고 했구만. 왜 아직 니 아바의 동무는 연락이 없는 거네? 에? 연락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왜 이러지? 미쳤나?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딱 모읍니다. 개원 동지, 제발 좀 살려주시라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박하고 정말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연락하게 해주시라요. 제발요 선생님. 제발 아버지한테 연락 좀 해주시라요. 그래? 알았어. 이 칸나 새끼 왜 이렇게 질질 짜고 지랄이네. 가서 나 한 번만 더 해주겠어. 이게 아주 선심 쓰는 척하면서 거만을 떠는데 원래 해주게끔 돼 있대. 얘네는 석방 허가서가 나온 거래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내래 이 새끼니 아버지 어서 가서 이거라도 좀 받아 먹어야지 아버지 오시면. 개 같은 개호 새끼가 나를 지옥에서 꺼내줄 메시아 같아. 메시아.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연락해 볼 테니 기다려보라.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절박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시간이 시계 초침이 째깍 째깍 이렇게 느껴진대요. 1초가.
그 시계 소리 째깍째깍째깍 소리마저도 멈춘 것 같은 하루하루 피마르는 시간이 또 며칠이 지나갑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천상의 음성이 올려옵니다. 울프 짐 싸라. 짐이 있어? 씨부레 아무것도 없지? 키 180에 구치소 들어갈 때 74kg였는데 8개월 구치소 살고 나오니까 결핵도 걸렸죠. 몸무게가 49kg까지 빠졌답니다. 그렇게 이제 폐결핵 그 확정을 받고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절에 이제 중국으로 무역하면서 이제 배돼지에 기름 낀 울프썰을 듣게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